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 최악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보다 더 센 공포가 세계 경제와 부동산을 습격합니다. 미국과 서방은 어찌하여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가 파탄나도록 이 지경까지 만들었을까요? 지금 세계는 주가, 비트코인, 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 급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로 쌓아 올린 부동산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전 세계 집값은 리먼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금 집을 보유한 분들은 팔아야 할까요? 무주택자는 언제 사야 할까요?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최악의 사건 터졌다. 금리 인상보다 더 센 공포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 매물 유도, 공급 확대, 자, 해외 집값 하락,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응원군들이 있습니다. 이제 집값 안정이 아니라 대세 하락 또는 대폭락으로 가게 되네요. 자, 이제 2021년부터 겨울부터 대세 하락은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보여드렸죠. 자, A로 갈 거냐, 좀 아예 그냥 계속 올라갈 거냐, 상승분자들이 이때만 해도 많았어요. 아니면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올 겨울에 빠질 거냐, 이 설이 많았는데 결국은 A로 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이제는 물론 도중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또 가봐야지만 이게 뭐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거나 계속 올라가거나 가능성 10%도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대세 하락, 대폭락에 진입을 했어요. 다만 이게 조금 완만하게 가다가 더 떨어지느냐, 이제 마이너스에서, 아니면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느냐만 남았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문제가 됐죠. 자, 이제 집값 폭락, 미분양 전국 확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존 집값이 폭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분양, 이게 급증하게 됩니다. 먼저 폭락, 거래가 실종됐죠. 꽤 오래됩니다. 지금 거의 금융위기 수준으로 거래가 안 돼요. 매물은 증가합니다. 거래는 안 되는데 매물이 증가하니까 자꾸 금매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매수자는 완전 실종됐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매수자가.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결국 금매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실거래가 밑으로도 빠지고 현재 2단계예요. 금매가 계속 확대되는 단계. 이제 가격 하락과 금매 확대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이제 마지막 가격 폭락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이게 몇 년까지 이어질 겁니다. 미분양도 그래요. 자, 집값이 폭락하게 되면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약화돼요. 그러면서 미분양이 증가하는데 현재 단계는 미분양이 급증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분양가 하락까지 가지 않았어요. 자,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요,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 미분양 나기 때문에 분양가 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이게 아주 안 좋아요. 입주한 상태에서도 미분양이야. 그렇게 되니까 뭘 분양하냐? 떨이 분양하는 거예요. 막 30%, 20% 할인 분양. 그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이 미분양 단계에서 할인 분양하거나 무이자 주거나 발코니 확장 무료, 옵션 무료, 이걸 제시하는 곳들이 요즘 생겼죠. 그런 곳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 그런 걸 해주는 곳은요, 나는 이곳은 아주 진짜 망할 곳이다라는 걸 선전하는 거야. 알았어요? 얼마나 안 좋으면 이 시점에서 그런 걸 해주겠어요. 자, 이제 서울 2기 신도시 지방 명품 아파트도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가 붙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언제 정도냐면 2기 신도시 서울이니까 대략 2013년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 3배 정도 뛴, 또는 4배까지도 뛴 이 집들이 한때는 미분양이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 먼저 서울 송파, 자, 파크 하비오 프리지오, 잠실 프루지 월드, 흑석 동부 센트레빌리, 이런 것들 다 6억 이렇게 분양했어요. 지금이야 뭐 15억, 20억 사이죠. DMC 가재울 4구역, 레미안 강동 팰리스, 관악 파크 프리지오, 레미안 마포 웨스트림, 왕십리 텐지일. 자, 얘들이 그러니까 서울의 웬만한 좋은 아파트의 30%가 미분양 났었어요. 그냥 긁어 모았다고요. 조건도 좋았어요. 계약금 5%, 10%. 이게 그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대략 한 짧게는 6년, 길게는 한 10년? 자, 이제 2기 신도시입니다. 2기 신도시.
위례가 미분양됐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 5, 6억짜리 분양가가 20억으로 올라간 곳인데. 자, 위례 사랑으로 부영, 위례 센트럴 푸르지오, 미사도 마찬가지야. 미사 강변 푸르지오, 미사 강변 동원 로얄주 등등등 많아요. 별내 푸르지오, 수원 망포 영통 SK뷰, 동탄투 대원 칸타빌 2차, 일산 유진 YCT 다 지금 급등한 곳이죠. 여기만 그랬을까요? 제가 유명한 곳만 지금 일부러 찝어낸 거예요. 거의 2기 신도시는 60% 이상이 미분양됐다. 대단하죠. 그냥 분양했다면 미분양이야. 제가 이걸 왜 해드리냐. 3기 신도시 지금 경쟁률 세죠. 그런 것들도 60% 미분양 날 겁니다. 보세요. 자, 이제 인천과 지방, 송도, 더 시안 마스터 21단지, 송도 캠퍼스타운, 송도 아트인프루지오, 인천 용현 하객 SK 스카이, 부산 명지 호반 베르디움 등 아무튼 인천이나 지방의 대부분 아파트들 지금 생각하면 얘들 무지막지하게 뛰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미분양되고 그랬어요. 넘어가 볼까요? 자, 한미 부동산 함께 움직인다. 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나의 그 팁,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따로 가지 않아요. 주가도 닮아가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뭐 이렇게 공통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닮아가고 부동산도 닮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 집값이 폭락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안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도 있는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완전히 망하면 일본 따라가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미국이나 글로벌, 뭐 OECD. 자, 물가금리. 미국은 물가가 9.1%로 난리 났죠, 이번에. 7월달. 그래서 울트라 스텝을 한답니다. 울트라 스텝. 1%가 울트라 스텝이에요. 0.75가 자이언트 스텝이고. 이거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요. 한국 물가. 자, 6.0 실질적으로 8%. 그러니까 7월달에 이번에 0.50 역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했죠. 아마 다음에도 또 빅스텝 가능성이 커요. 미국하고 너무 벌어지니까. 지금 역전됐어요. 이제 이번 달에 미국이 울트라를 하든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역전됩니다. 금리. 미국은 7월 달에 2.50이고 한국은 2.25니까 이번 달 금리 역전이 100%예요. 자, 경제 관련 볼까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2분기 마이너스 계속했고 경기 침체입니다. 심지어는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자, 한국 경제 성장률 22년 2.5% 예상입니다. 미국보다는 좀 낮지만 계속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서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환율 1달러당 1280원 했던 게 무려 1315원까지 10원을 넘겼죠. 코스피는 2500부터 1700 이 사이까지 계속 맴돌 것으로 당분간 예상.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부동산입니다. 자, 미국, 유럽 2009년에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2년에 폭락을 해서 이렇게 9년부터 12년까지 폭락. 그리고 22년까지 폭등했어요. 올해까지. 유럽은 작년까지 폭등했고 미국은 얼마 전까지 폭등. 자, 근데 한국 보세요. 거의 닮았어요. 2009년에서 2013년 폭락.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까지 폭등했어요. 유럽하고 비슷했죠. 거의 미국하고도 닮았고. 지금 폭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도 폭락하고 있죠. 전망. 거품 폭등 후 한국, 미국, 유럽은 22년부터 26년까지 적게는 2년, 많게는 한 5년까지 폭락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3대 대폭락 요인 3가지. 하는 사상 첫 비스텝. 자, 기준금리가 1.75%에서 2.25% 이렇게 비스텝으로 이렇게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50이나 2.75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부동산 대폭락 3가지 요인이 가장 큰 게 뭔 줄 아세요? 해외 집값이 폭락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따로따로 안 간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중국을 많이 닮아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워낙 좀 못 사는 나라인데다가 집값이 말도 없이 막 지들 멋대로 뛴 나라잖아요. 거기하고는 안 닮습니다. 일본은 뭐 완전히 그 경제가 엉망진창이라서 그 나라하고도 별로 연계성이 없고, 자, 미국이나 유럽하고 유일하게 많이 닮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자, 보시면 한국과 미국, 유럽 집값 흐름 80%가 닮았어요. 제가 그래프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위험자산, 집값 선행, 폭락. 즉 위험자산인 주식 가상화폐가 선행적으로 폭락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거품 국가, 부동산이 급락하는데 지금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유럽 난리 났죠. 자, 미국, 중국이 급락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미국도 지금 하락 전환됐어요. 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주, 로스앤젤레스 다 이렇게 할 것 없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0개월 연속 하락. 자, 이제 금리 인상 두 번째. 이게 가장 크죠. 해외 집값 폭락은 직격탄이고 금리 인상은 집값 하락의 아주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 금리 인상이 80%가 비슷해요. 미국이 역전은 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조심성 있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래도 거의 닮아가요. 한국은행 0.5 빅스텝을 한 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이 세게 가면 3회 연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0.75 연속 자이언트 스텝 또는 1%의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가 급등, 스태그플레이션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금리도 자 미국도 거의 뭐 5, 6%를 넘겼고 우리나라도 8%까지 대세 하락 지표, 한국 부동산과 미국, 유럽 부동산 지표 70%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부동산의 지표가 닮았다 이 말이죠. 매수 심리가 악화됐죠. 심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아니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데 뭔 심리가 살아나겠어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거래 다른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매매 수급 지수가 완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집값이 폭락하고 있어요. 급매물은 늘어나지 매수자는 실종되지 집값은 떨어지지. 자 선행지표 상승 후 집값 상승. 만약에 집값 상승하려면은 주가라든가 가상화폐라든가 각종 경제 성장률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예요. 걔들이 뛰었다고 해서 주가가 뛰었다고 해서 부동산이 바로 뛰지 않습니다. 후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이 사이클 자체가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져요. 즉 2년까지는 앞으로 2년까지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금리 인상이 올해 중으로 끝나더라도. 자 부동산 떨어지는 순서 8단계 꼭 기억하세요. 못난일수록 늦게 폭락한다는 거. 알았죠? 자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8단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애기 때야. 아직 집도 지어지지 않았어. 1단계 청약이죠. 청약. 경쟁률이 약화됐어요.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죠. 이제 한 청소년이나 소년 미분양이 급증하게 돼요. 경쟁률이 약화되고 미분양 급증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 분양권 이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이죠. 과정. 뭐 굳이 꼭 따지자면 이제 한 고등학생 뭐 분양권 하락하겠죠. 지금 점점. 자 이제 4단계는 실제로 지어진 겁니다. 아주 번쩍번쩍 하겠죠. 이게 청년이에요. 20대 초반 새 아파트 하락. 여러분들 이제 5단계 재개발 재건축이 하락한다. 이제 한 40, 50대 재개발 재건축 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구축이 떨어져요. 얘들이 왜 재개발 재건축이 먼저냐면 이것이 새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래서 이제 조금 이거보다는 오래 되지 않은 구축들이 대부분이 구축입니다. 한 20년 이짝저짝. 그런 다음에 막연한 재개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재개발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야. 떨어지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거래되는 이 시점 제일 늦은 그래서 막연한 재개발 잡으면 망한다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과 땅이 끝으로 떨어지는데 자 얘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승장 1, 2, 3, 4년에 얘들이 다 올라오는데 얘들은 상승장 4, 5년까지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거의 끝자락에 뛰어요. 이 막연한 재개발이나 산과 땅 하락은 뭐 뛴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땅은 뛰어봤자 세금 덩어리라서 부동산 아파트 매입하는 거에 수익률이 3분의 1도 안 돼요. 자 이제 주택수별 최선의 대처 방법. 그러면 무주택자 집 저감에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1주택자 다주택자. 자 각각의 키포인트를 재보자고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무주택자 유망지역을 분양받으세요. 3기 신도시 서울 대단지. 자 여러분들이 청약 조건이 안 좋아도 넣으세요. 좋은 데만 넣으세요. 좋으면 왜 그냥 근처 넣지 마시고 최고로 좋은 데만 넣으세요. 당해가 아니라도. 두 번째 절대 금지할 게 있어요. 재개발 빌라 오피스텔 상가 땅은 절대 매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윳돈 있어도 하지 말라고요. 무주택자들이 돈이 모자라니까 자꾸 이런 거에 관심 가져요. 돈이 적다는 이유로. 더 망합니다. 5천만 원 갖고도 5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 잡는 순간 평생 가난해지고 노후에 완전 힘들어져요. 투자 전략 1에서 3년 후 폭락한 아파트 매입. 폭락장에 매입하라고요. 여러분들 누가 이런 얘기 해주나요? 한번 잘 봐보세요. 물건 못 팔아서 안달이지 누가 빌라 나쁘다고 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나쁘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주택자 주택 매도 판단. 1주택자는 매도도 판단하세요. 외곽에 있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비아파트, 못난이, 나홀로라든가 또는 본인이 빚이 너무 많거나. 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1주택자이면서 부동산을 또 추가로 매입해. 막 재개발 그냥 막연하게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냥 집으로 좀 재미 좀 봤거든. 망하는 거예요. 괜히 자녀 이름으로 집 샀다가 애 나중에 2억 갖고 5억 10억도 벌 수 있는 것을 다 놓쳐요. 이것 때문에. 비싼 곳 갈아타는 것도 안 좋아요. 1주택자가. 왜 내 거보다 더 많이 뛴 비싼 곳으로 갑니까? 투자 전략 폭락장에 갈아타세요. 꼭. 추가 매입 분양 언제 하느냐? 폭락장에 하시라고요. 얘하고 똑같아요. 무주택자하고. 자, 이제 다주택자는 지금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똘똘한 주택 위에 다 던질 생각을 하세요. 임대를 받는 것도 좋지만 임대 받고 앞에서는 돈 벌고 이게 안 뛰면은 뒤에서 망하는 거잖아. 그런 건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절대 금지. 다주택 여러 부동산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투자 전략. 부동산 저가 부동산 집중 매입. 즉 한두 개만 남겨놨다가 하락장에 분양권 미분양 또는 금매 이런 걸로 잡으시라고요. 설령 지금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다주택자. 사실은 1주택인데 무늬만 1주택이지 다주택인 사람도 던져야 돼요. 왜? 서너 개 있으면 그게 다 떨어지거든요. 멘붕 빠집니다. 지금은 다 던지라는 건 아니고 3개에서 한두 개는 던져줘야 돼요. 평생 가난한 사례 4가지. 자, 재밌는 게 폭락장에 무관심해요. 폭락장에 관심이 더 있어야 하는데 집값 폭등에 관심을 계속 갖습니다. 왜? 나만 피해본 것 같아서. 막 악플도 달고 계속 떨어지자 이제 무관심해져. 이러니 가난해지는 거예요. 평생. 남들이 안 됐을 때 바로 그때가 기회야. 주가도요 완전 반토막 나갖고 금융위기 터질 때가 기회듯이. 청약 계속 떨어졌는데 폭락장 미분양 넘쳐나자 아예 관심을 안 가져. 이제는 일본장 날 거야. 5년 이상 하락하고 오르지 않자 더 떨어질까봐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집시대 끝났어. 이런 사람은 제일 나쁜 거예요. 폭락장에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이 제일 망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폭락장에 폭락론에 빠지면 안 돼요. 저는 폭락론자 아니라고 했습니다. 50% 전으로 폭락을 했는데 이미 떨어졌는데 지금은 폭락론이 먹히죠. 왜? 안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앞으로. 일본장 난다고 이제 50%나 떨어진데 매수를 안 해. 그것도 서울 같은 데를. 집값이 많이 빠졌는데 폭락론자 말만 듣고 매수를 안 해. 집값이 폭락하여서 불안심리로 멀쩡한 아파트를 그냥 팔아버려요. 이제 불안하거든. 왜 바닥에서 팝니까? 팔았으면 반드시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탈 때만 파세요. 이러면서 망하는 거야. 폭락론자 따라다니지 마세요. 자, 폭등장, 영끌 갭 투자. 집값 초기 상승장 바닥보다 더 뛰었다고 매수를 안 해. 내가 봤더니 좀 올라갔어. 집은요 2억짜리가 뛸 때 7억까지 뛰어요. 근데 2억이 이제 3, 4억 됐다고 사지도 않아. 그때는 판단을 잘해야 돼. 본인이 못하면 전문가한테 물어보던가. 자, 두세 배 이상 거품 폭등한 후에 뒤늦게 무리하게 매입. 집으로 돈 벌었다는 말에 무분별하게 영끌 갭 투자해요. 막 작년에 특히 영끌 갭 투자. 폭등장에 빌라 나홀로 이런 걸 잡아. 폭등장에는 이제 돈이 적다 보니까 이런 것밖에 못 잡는 거야. 상승장에 대출 받기 쉽고 자본금이 적다며 매입을 안 하다가 너무 올라서 돈이 부족하니까 외곽이 빌라. 난 실거주니까 괜찮아. 괜찮긴 뭘 괜찮아요. 팔리지도 않고 20년 50대에 샀으면 70살 때 후회합니다. 나홀로 아파트 매입. 폭등 상황에서 폭등론자한테 빠져갖고 꼭지. 지금 이 시점에서 폭등한다는 사람의 열에 7, 8은 물건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5천만 원 갭 투자로 7억, 2, 3억 갭 투자로 21억 번다. 분명히 이건 사례를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5천만 원 실거주. 이때 뭐 샀겠어요? 자, 5천만 원 실거주 빌라를 샀어요. 돈이 딱 거기에 맞춰서 빚 내기를 싫어하니까. 매매가 5천만 원, 투자금 5천만 원. 근데 지금 3천만 원짜리 갖고 이 사람이 시세 차익이 3천만 원이야. 8천만 원 올랐는데. 근데 이거 안 사고. 자, 가양동에 있는 가양 6단지 또 다른 아파트 갭 투자를 했어봐 5천만 원으로. 얘 2.3억이고 전세가 1.8억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10억을 가서 7.7억을 벌었어요. 하락장에 아파트 투자한 사람 이렇게 많이 벌어요. 7.7억. 근데 빌라 투자한 사람은 3천만 원에서 끝났어요. 자, 이번에 2.3억으로 강서구 가양동 가양 6단지 실거주를 했습니다. 빚도 안 냈어. 매매가 2.3억 투자금 2.3억. 자, 2.3억 매매가 10억까지 뛰어갖고 7.7억 벌었네 이 사람처럼. 근데 이 사람은 5천만 원 갖고 벌었지만 이 사람은 2.3억 실거주로 벌었잖아요. 실거주 폐질입니다. 이때 실거주가 의미가 없어요. 2013년 2.3억 갖고
이런 거 실거주 안 하고 올림픽 선수촌 2.3억이면 잡았어요. 그때 6.3억이었는데 전세가 4억. 2.3억이면 잡잖아요. 얘 지금 21억이에요. 괜히 실거주하는 바람에 7.7억밖에 못 벌었어. 이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21억. 자, 기다리면 2017년 매입한 사람들 수익률을 얻습니다. 유주택자들 2017년에 6억에 매입한 사람들 지금 어때요? 자, 12억까지 올라왔죠. 더블. 뭐 서울은 18억까지 갔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그럼 2025년에 반토막 나서 다시 6억. 2030년에 18억으로 또 더 신고가 찍고 가네요. 차익이 12억이야. 그런데 이때 매입 안 해갖고 알거지 됐다고 생각했는데 2025년에 봤더니 이 가격으로 떨어졌어. 12억이 6억으로. 이때 매입을 했어요. 결국은 같이 먹는 거야. 같은 아파트. 얘 18억, 차익 12억. 18억, 차익 12억. 얘는 오히려 5년 만에 벌었는데 이 사람은 거의 13년 만에 이렇게 벌었네요. 자, 오늘 한시 최악의 사건. 이렇게 뜨거웠던 곳이 완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 최대 화제는 2에서 4배 이상 폭등한 부동산 거품이 언제 터지느냐입니다. 가계부실로 인한 금융부실이 결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와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 수습되기를 바라는데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